네, 한승혁 선수가 보상 선수로 KT 위즈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는 이 속보를 전해드리자마자 우리 한화 이글스 팬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단연코 아쉽다는 세 글자일 겁니다. 정말 아쉬운 출혈을 감수하게 된 것이죠. 물론 강백호 선수를 영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얼굴을 맞대왔던 핵심, 즉시 전력감 선수, 혹은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핵심 유망주 중 한 명을 다른 팀에게 내줘야 한다는 것을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이 공통적인 인식이 지금 한화 팬덤 전체를 관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승혁 선수의 경우는 그 아쉬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이번 시즌 말 그대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잠재력은 충분했지만 무엇인가 터지지 않고 애매했던 투수였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이글스가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고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던 선수였거든요. 그런 핵심 전력을 결국 내주게 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보호명단 제외 선수 후보들은 박상원, 주현상, 한승혁과 같은 우한 불펜 투수들이나 혹은 이도윤, 황영목 같은 내야 자원들이었죠. KT가 외야 보강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내야 또는 역시나 투수 자원을 지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투수 자원은 비단 KT뿐 아니라 KBO 10개 구단 전체가 눈에 불을 켜고 확보하려 드는, 특히 이런 불펜 자원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하필 이번 시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말하자면 가장 핫했던 우한 불펜인 한승혁 선수가 풀렸고 KT는 그를 지명했습니다. 구단은 이 선수를 주기 위해 보호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한화 이글스는 특히 젊은 투수 자원들을 많이 모아놓았고 곧 제대를 앞둔 김규현 선수, 신인 시즌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정우주 선수, 퓨처스에는 원종혁 선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투수 육성이라는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승혁 선수는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소위 만기 계약자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계산에도 불구하고 한승혁 선수의 출혈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과거 FA 영입의 대가로 겪었던 다른 보상 선수들의 유출과 비교해봐도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최은성 선수 영입 때 윤호설 선수가 나갔고 엄상 선수의 보상으로 장진혁 선수가, 심지어 신무준 선수의 보상으로 한승주 선수가 나갔을 때도 아쉬움은 있었으나 그 선수들이 당시 이글스의 즉시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승혁 선수는 다릅니다. 지난 시즌 그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즉 WAR은 무려 2.5를 넘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난 시즌의 활약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영입한 강백호 선수보다도 WAR이 높았습니다. 물론 강백호 선수의 포텐셜과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한승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지난 시즌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32세의 나이, 즉 내년에 33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한 강속구 투수였고 젊은 시절부터 많은 이닝을 소화해 마일리지가 쌓인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33세라는 나이가 구단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성적은 경이로웠죠. 무려 71경기에 등판해 64이닝을 소화했습니다. 16홀드에 평균 자책점은 2.25, WHIP는 1.23, 그리고 WAR 2.54를 기록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볼넷 개수를 23개까지 줄여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제구력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즌 중반에는 김서현 선수가 부진할 때 임시 마무리 투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 한승혁이 없었더라면 한화 이글스가 연승을 달릴 때 보여줬던 그 짠물 불펜 야구,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지켜내던 많은 경기들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한승혁 선수를 보는 배경에는 한화의 40인 보호 명단이 너무나도 빡빡했다는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즉시 전력감 선수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박상원, 주현상, 한승혁 세 선수 모두가 보호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가 곧 FA를 앞두고 있고 최근 들어 구속이 조금씩 저하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젊은 우완 투수들이 쌓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연차가 쌓여 있고 구속이 조금씩 떨어지는 투수들에 대해 어떤 정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화 구단이 한승혁 선수를 버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보상 선수는 우리가 상대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팀이 우리의 보호 명단 외 선수들 중에서 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지명되었더라도 아쉬웠을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승혁 선수에 대한 분석 중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우리 팬들에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변신입니다. 이번 시즌 그의 평균 구속은 148.3km였습니다. 언뜻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트랙맨 시스템으로 측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 시즌보다 3km가량 구속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구속이 다소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8월 15일 이후, 즉 풀 이닝을 소화하며 날이 더워진 이후에는 경기당 평균 구속이 148km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때 한흉이라 불릴 정도로 154km를 꽂아 넣던 투수는 이제 아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속이 내려온 8월 15일 이후의 기록이 오히려 경이적으로 좋았다는 점입니다. 15경기에 넣어 평균 자책점이 0.66을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한화 불펜 투수들 중 1위 기록이었습니다. 즉 한승혁 선수는 본인이 추구하던 강속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투수로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번 시즌 포심 패스트볼 구사 비율을 이전 시즌 50%가 넘던 것에서 36%까지 14%나 낮췄습니다. 대신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볼, 특히 슬라이더 구사 비율을 대폭 높이면서 이제는 빠른 공으로만 승부하는 투수가 아니라 변화구와 기조를 능숙하게 섞어 쓰는 변화구 투수로 변모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신이 단지 한 시즌 플루크였을까요? 아니면 이 선수가 투수로서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강백호 영입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한승혁 선수를 내준 이 결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뼈아픈 실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기적인 플루크였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겠죠. 결국 한승혁 선수의 유출과 강백호 영입이 우리에게 진정 잘된 트레이드였는지는 앞으로의 시즌들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저 한승혁 선수가 우리 팀에서 정말 잘해줬고 이제 막 피칭에 눈을 뜬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감정뿐입니다. 물론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는 우리 팀 투수들 전체가 다 부진했으니 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팀 상황은 복잡합니다. 와이스 선수의 메이저리그 계약설까지 터져 나오면서 폰세에 이어 와이스까지 해외로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에 한승혁 선수까지 이탈했습니다. 이태현 선수 역시 KT가 아닌 기아 타이거즈로 팀을 옮겼습니다만 전반적인 투수력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왕인청 선수를 영입하고 외국인 투수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아쉬운 이별의 계절이지만 저는 트레이드로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이후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승혁 선수가 KT에 가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20인 보호 명단이 워낙 빡빡했기 때문에 결국 즉시 전역감 선수, 그것도 핵심 불펜의 출혈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상원, 주연상, 한승혁 이 세 선수 모두 사실상 풀렸을 확률이 높았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 선수들이 곧 FA를 앞두고 있는 만기 계약자들이라는 점,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최근 젊은 우완 투수 자원들, 예를 들어 김규현, 정우주 선수를 포함해 퓨처스 자원들까지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젊은 투수들의 장기적인 육성 플랜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연차가 쌓여있고 구속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베테랑 불펜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상 선수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선수를 지명해서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 선수를 지정하면 상대팀이 그 외의 선수 중에서 피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승혁 선수를 버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한승혁 선수의 지난 시즌 기록, 특히 WAR은 2.5를 훌쩍 넘겼는데 이 수치는 솔직히 말해 영입한 강백호 선수보다도 높았습니다. 물론 강백호 선수의 어린 나이와 포텐셜을 단순 WAR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승혁 선수가 지난 시즌 팀에 기여했던 공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단은 이토록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보호 명단에서 제외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선수의 변모와 나이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한승혁 선수는 내년이면 33세 시즌을 맞게 됩니다. 많은 이닝을 던져 마일리지가 쌓인 우완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승혁 선수의 평균 구속은 8월 15일 이후 급격히 떨어져 경기당 평균 148km를 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150km를 우습게 넘나들던 한흉이라 불리던 모습은 적어도 시즌 후반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구속이 내려온 8월 15일 이후의 기록이 오히려 엄청나게 좋았다는 점입니다. 15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0.66을 기록했는데 이는 하나 이글스 불펜 중 단연 1위였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한승혁 선수의 피칭 컨셉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즌 패스트볼 구사 비율이 50%가 넘던 투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는 36%까지 포심 비율을 낮췄습니다. 대신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볼 등 변화구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즉, 그는 구속으로 승부하는 파이어볼러가 아닌 기교와 제구로 상대를 요리하는 투수로 변모하여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국 구단은 이 변신이 단지 한 시즌 반짝하는 플루크인지 아니면 투수로서 눈을 뜬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를 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만약 후자, 즉 한승혁 선수가 진정한 투수로 거듭난 것이라면 KT로의 이탈은 하나글스에게 장기적으로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그의 호투가 노쇠화의 시작 직전에서 나온 마지막 불꽃이었다면 구단의 FA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를 내어주고 강백호를 영입한 전략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강백호 영입이 잘된 영입이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향후 시즌 동안 한승혁 선수의 이탈로 생긴 불펜의 공백을 젊은 투수들이 메꿔주거나 혹은 KT에서 한승혁 선수가 결국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포스트 시즌에서 그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이글스 입장에서 마지막 위안거리일 수는 있겠으나 그의 정규 시즌 기여도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승혁 선수가 트레이드로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이후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이제는 강팀 KT에 가서도 그가 새롭게 눈을 뜬 기교파 투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이글스는 왕인청 설수 영입과 외국인 투수 영입으로 투수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이별의 계절이지만 우리는 한승혁 선수가 보여준 투혼을 기억하며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